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오늘은 이제 2020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2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재미있을 거고 당연히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혀씹은 거는 다 회복이 되었으니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은 아직 레벨이 낮은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레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30%, 40% 이런 급등주를 따라가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레벨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이런 칼도 챙기고 그다음에 이런 트로피도 챙기고 이런 열쇠도 챙겨서 나중에 이렇게 보물상자 또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거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되게 귀엽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번 줄인인데 올해 벌써 평균 30% 했는데. 네, 그거는 뭘 사도 오르는 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자만은 항상 금물입니다. 투자자 중에서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그 중에 95명의 투자자는 깡통을 찬다라고 말을 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5명이 그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주구장창 계속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건에서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을 너무 가지는 거는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서 도움될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린이 분들에게 처음부터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진짜 만들면서 와, 이거 진짜 어디에도 없는 컨텐츠인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주린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많이 보기엔 아까울 정도죠. 그래서 소문내지 마시고 기린이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땡땡 뉴스 나왔을 때 진짜 수혜는 뭐뭐 기업인데요, 그거 아닌데요 라는 말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보여줄 때는 진짜 수혜주를 찾고자 그런 발굴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런 뉴스에서는 이런 종목이 움직이더라 라고만 대충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뭐가 진짜 수혜다 그런 거는 딱히 소용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바로 시작하시죠. 자, 7월 테슬라 도요타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놀랍지만 이 부분도 놀랍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동차 업체가 도요타라는 거. 네,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 벤츠라든지 그런 차가 비싸니까 시가총액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요타가 가장 높고요.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가 가장 높죠. 하지만 이때라도 테슬라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를 샀다면 지금 몇 배가 됐을까요? 네, 2배가 됐습니다. 이때 7월이죠. 이때 300불에 샀어도 지금 620불 정도가 넘는 것 같네요. 거의 2배가 상승을 했죠. 저 같은 사람은 사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쫄보 투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걸 사지 못해요. 실적이 계속 담보가 되어서 실적 따라서 가면은 그거를 계속 들고 있겠지만, 근데 너무 미래의 기대감을 이렇게 부풀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걸 또 들고 계신 분들이 올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셨겠죠. 네, 진심으로 혹시 들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따상의 전설, 따상상의 전설. 네,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IPO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IPO가 뭔데? 상장한다고? SK바이오팜이 좋은 회사야? 근데 모두가 좋다라고 하면서 기관 수요가 막 놀리면서 언론 플레이가 그때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IPO 대여다 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었죠. 그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SK바이오팜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8,000원이네요. 그런데 최고점 이거 얼마야? 이 정도면 한 26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상한가 한 번, 상한가 2번, 상한가 3번, 이것도 상한가인가요? 상한가를 4번, 따상상상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고 있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IPO한 주식은 공모에 참여하는 건 괜찮으나 공모 후에 상한가에서 따라 산다, 따상을 한다. 글쎄요, 저는 절대 비추입니다. 아마 성공할 확률이 5%가 될까요? 5%도 안 될 것 같은데. 성공할 확률은 5%도 안 되고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다시는 얼마나 오랫동안, 다시는 아니겠죠. 언젠가 오르긴 하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물렸겠습니까? 여기서 샀다고 해도 물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이오팜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그런데 IPO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SK바이오팜을 들고 있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그 기대감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SK우라는 종목인데요. 이 SKU 종목을 보면 여기서 코로나 때 84,000원
이었는데 거의 52만 6천 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상장하는 그날부터 무조건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정치 테마주랑 똑같죠. 항상 모든 거 그 몇 월 며칠에 상장한다, 아니면 몇 월 며칠에 선거를 한다, 아니면 몇 월 며칠에 BTS가 뭐 컴백을 한다, 그런 거는 항상 그 날짜 이틀 전 3일 전에 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그때 따라가서 야 이제 오늘 이렇게 뭐 바이오팜 상장하니까 SK우 오르겠지, 택도 없습니다. 절대 오를 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수돗물 유충, 검출 잇따라 사태 확산 조짐.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천 계양구네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주식이 움직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생각하는 연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거 진짜 재밌어요. 네. 저는 되게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내 생각을 해서 진짜 주식시장을 보니까 이게 진짜 오르고 있어.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유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수돗물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생수회사가 좋습니다. 뭐 삼다수라든지 아니면 뭐 백산수라든지 그런 거를 만드는 생수회사가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물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물을 걸러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게 뭐죠? 네, 바로 정수기입니다. 정수기가 또 그때 강한 상승을 해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런 게 생기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철관, 수도관이라고 하나요? 수도관이 문제겠죠? 수도관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한국주철관. 이런 업체가 이런 식으로 이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충북 곳곳 집중호우 피해 속출. 비가 막 엄청 많이 왔죠.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또 좋을까요? 네, 다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게 좋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닉스라는 기업이 매출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인데, 뭐야 좀 늦게 나왔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매출이 뒤늦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잡혔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제습기 때문이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때. 그래서 엄청 눅눅하고 빨래도 안 마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제습기라도 사야겠다. 그리고 보통 이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빨래를 해놔도 이 집에 있으면 꿉꿉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습기를 되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제습기에 관련된 종목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엔텍이라는 기업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코엔텍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7월쯤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폐기물 업체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물이 많이 불면은 그 쓰레기 같은 게 막 둥둥 떠내려가죠. 그러면 그걸 다 치워야 됩니다. 그걸 누가 치우나? 그럼 누가 그럼 수혜받냐? 라고 해서 폐기물 업체가 수혜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8월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X죠. 비행기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로서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 세역사 크루 드래곤, 이렇게 보이시죠? 이때만 또 이제 테슬라를 샀어도 그때보다 한 70%는 더 올랐겠네요. 네, 그래서 저런 일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목적이 그거랍니다. 우주에 가서 니켈을 캐운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주에 비행기 하나 못 쏘고 있는 우주선이죠. 우주선 하나 제대로 못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기술력이 차이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제 저 나라에서는 가서 우리 이제 지구에 니켈이 없으니까 가서 니켈을 캐오겠대요. 예, 그게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 정도까지 기술력이 좋아졌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5년에서 10년만 지나면 이제 진짜 우주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때는 또 지금 테슬라랑 같은 그런 전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언젠가는 수소차가 움직일 거고, 언젠가는 또 이제 우주 비행 그런 것들이 움직일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할 수는 없겠죠. 너무나 먼 미래니까요. 자, 아까 이어서 이제 태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하겠죠. 태풍이 오면 일단 보통 비랑 같이 오고, 그 다음에 태풍은 바람도 같이 옵니다. 비와 바람이 같이 오게 되죠. 아까 그 장마랑 조금 다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회사가 좋을까요? 바로 경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경농이 뭐냐? 비료랑 그 다음에 그런 뭐 종자라든지 경농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 있죠. 비료나 종자, 그 다음에 농약,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왜 좋아요? 왜냐면은 태풍이 오면은 그게 다 씻겨 내려간대요.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게 다 이렇게 흘러가고 다 씻겨 내려가서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다 다시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병충해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쭉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갈공명이 되어서 내년에 태풍이 몇 개가 오고 그 중에 뭐가 센지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런 종목을 미리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호제는 아니죠. 기풍제? 네, 기풍제를 지내면은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태풍이 몇 개가 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제넨바이오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었죠. 태풍이 오면 올수록 이런 기업들은 크게 오르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회사들의 뭐 실적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이 정도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태풍 올 때마다 사고, 그러니까 조금 광기에 미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 2단계 전국 확대 매우 위태로운 상황.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와 동시에 백신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게 그때쯤에 나온 게 이제 여기쯤이죠. 여기서 모더나 차트입니다. 모더나가 여기서 거의 한 3배 정도를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모더나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8월 28일 아베 건강 문제로 사임 의향. 일본 언론 일제 보도. 아베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뭐가 올랐을까요? 당연히 반일 감정에 관련된 게 올랐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베가 사임하면 새로운 애가 나올 건데 새로운 애는 자기의 그런 거를 위해서 한국을 여전히 때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하는 거를 모나미랑 신성통상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 일본 볼펜 뭐 그런 거 있죠. 제트스트림인가요? 그런 거랑 그 하이테크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펜을 이제 쓰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 모나미를 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탑10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이제 스파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유니클로 대신에 신성통상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신성통상에는 충분한 매출액이 한 20-30%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유니클로가 줄어든 만큼 이렇게 신성통상도 충분한 이익을 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9월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1위를 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K-팝 새 역사승 방탄소년단. 이때 이제 BTS를 가지고 있는 빅히트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이건 빅히트 상장했을 때고요. 이건 좀 뒤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가 상장하지 못했으니까 아까 SK바이오팜에서 보셨죠? 그 회사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PC라는 기업인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그 뉴스와 함께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빅히트가 상장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카카오뱅크에 관련된 거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절대 그 전까지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며칠 전에는 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혹여나 손실이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미국에서 엄청난 큰 불이 났었습니다. 진짜 며칠 동안 불이 나면서 다른 400km 떨어진 동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늘이 붉었답니다. 그 연기와 재가 이렇게 막 와서. 그러면 이때 만약 여러분들 밖에 창문을 보니까 저런 흰색이 아니라 빨간 먼지가 막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바로 뭐 사고 싶어요? 네, 바로 공기청정기를 사게 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게 돼서 올해 계속 또 위닉스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위닉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위닉스가 매출이 되게 좋았죠. 특히 북미에서. 그 이유가 이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는데 그 중에 위닉스 거도 많이들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산불이나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공기청정기가 필요할 정도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손흥민이 4골을 넣은 EPL 첫 해트트릭,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1일 이제 그때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재정화 시험 처리 본격 방류 준비. 그게 무슨 뜻이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한번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물을 저장하는 이 탱크들 보이시죠? 이 탱크들이 다 맥시멈이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땅에다 부을 순 없으니까 바다에다 방류를 하겠다. 이 태평양에 방류를 하면은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이 핵폐기물 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는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쯤인 것 같습니다. 한두 달쯤에 이제 저걸 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도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곧 다가올 다음 태화를 예측해보자. 조회수 978회. 귀엽지 않습니까? 10월 6일이었죠? 10월 6일 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시푸드라는 뭐 그런 어류 관련이랑 그 다음에 우진 같은 기업은 괜찮을 수 있다. 10월 6일이면은 대충 한 이쯤 되겠네요. 10월 6일 이쯤이고, 그 다음에 우진 같은 경우에도 10월 6일이면 한 이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진은 그 핵폐기물 관련 업체고요. 그 다음에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야, 물고기 안 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본산 물고기를 안 먹게 되죠. 그래서 한국 물고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지 않겠냐라고 해서 CJ 시푸드라는 그런 기업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고 남들이 아직 생각을 못할 때잖아요. 보시면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남들이 생각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거는 매우 재밌고 그리고 치킨이 꽤나 많이 생기는 투자법이죠. 자, 10월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세계 3위 도쿄 증시 전산 장애로 초유의 종일 거래 정지. 이거 보고 좀 무서웠어요. 아니 갑자기 어제 증시가 미쳐가지고 다 멈춘 다음에 리셋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 진짜 어떡하? 네, 그래서 누군가 만약 해킹을 해가지고 다 리셋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는 다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기에는 뭐 관련주 뭐 그런 건 딱히 없었고 정말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3위 도쿄 증시가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고 이렇게 멈춰서 다음 날에는 이렇게 다시 개장을 하긴 했는데 뭐 좀 무서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되게 쇼킹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걸린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뭐 걸리자마자 한 3, 4일 뒤에 바로 뚝딱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열리면은 주가가 이렇게 완전 쭉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2.2%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좀 회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런 거물이 뭔가 아프면은 이런 주가가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빅히트 상장 하루 앞으로 공모주 따상 행진일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랑 이어지죠. 빅히트가 이렇게 다가오자 보시면은 빅히트가 상장하자마자 네, 꿈이 너무 컸죠. 완전 지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죠. 빅히트 이거 환불되냐? 그런 얘기도 나올 만큼 좀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따상을 하자마자 거기서부터 쭉 흘러내려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O는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DPC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장하자마자 뭐 얘도 떨어지는데 얘라도 버티겠습니까? 얘가 올라갔어도 얘도 떨어집니다. 얘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글 뭐 거의 다 장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깟 돈 몇만 원으로 우리 오빠들 먹칠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 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한가요? 이게 뭐 결혼 자금 넣었는데 진짜 환불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장난인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만약에 혹시 진짜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죠. 뭐 JYP라든지 아니면 빅히트라든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타일리스트 A씨 연예의 갑질 폭로, 그 다음에 해시태그에 아이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이린이 갑질을 하고 워낙 그 네 가지가 없다,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승리 사건? YG가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인성을 중요시하는 JYP는 별 사건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SM과 YG 같은 경우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SM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대로 그냥 기고 있죠. 하지만 JYP는 그런 사건이 없으니까 물론 니주 때문에 니주가 잘 나간다, 그런 얘기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차이가 보이시죠? 똑같은 회사라도. 그래서 이거는 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뭐 A라는 사람이 A라는 잘 나가는 애가 뭐 음주운전을 할지 뭘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회사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뭐 SM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뭐 100% 투자를 했다. 끔찍하죠. 이 사람이. 그러면 너무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요. 네, 그리고 10월 25일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아, 드디어 별세를 하셨구나. 항상 이제 병상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삼성물산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미친 듯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삼성생명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씁쓸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그때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도 한진칼 그쪽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다 뭐 그런 얘기 때문인데 사람이 죽으면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게 조금 씁쓸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바이든이 미국 대선을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78살입니다. 네. 78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뭐 치매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이렇게 당선이 되고 주가가 오른 거는
네, 바이든 항상 친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CS 윈드와 상강 MNT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해냈습니다. 제가 아마 CS 윈드 한 이때쯤, 상강 MNT 한 이때쯤, 그때 이제 내년에 한 16만 원은 갈 것 같은데, CS 윈드요. 내년에 16만 원은 갈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쉬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네,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투자를 했던 종목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길 열리나 화이자 백신 효과 90%가 넘어.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좋았을까요? 3초 만에 생각하셔야 돼요. 3, 2, 1. 네, 바로 여행이죠. 모두 투어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노란풍선도 엄청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보다 더 올랐죠. 뭔가 이상한 상황이란 건 다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올랐다. 글쎄요, 바로 이렇게 코로나 전만큼 회복이 될까요? 아무리 여행 수요가 억눌려 있다고 해도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대 국적 항공사 통합,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나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아시겠지만 뭔가가 인수당하는 회사는 엄청나게 오릅니다.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상승을 하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시면은 크게 상승을 하면 원래 자리로 다 돌아오죠. 원래 이평선이 있던 그 자리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걸 생각을 하세요. 뭔가를 집어 던지면은 튕겨서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항상 위에 있을 거, 위에 있는 걸 사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참 특이하죠. 이런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1번, 여기에 1번이에요. 2번은 여기에요. 1번과 2번 어디에서 사야 돼요? 라고 물으면 지금 99.9% 1번에서 사야 돼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면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2번에서 99%가 사고 1번에서는 오히려 팝니다. 네, 그런 눈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런 것들이 맞든 틀리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지수 사상 첫 3만 돌파. 네,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다. 계속 쭉쭉 올랐죠. 니케이 지수 버블 붕괴 후 최고치 갱신. 그리고 12월에는 조류독감이 일어났습니다. 조류독감이 일어나면은 뭐가 좋을지 당연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뭐 하고 있죠? 방역을 하고 있죠. 방역 관련주인 그 중에 대표적인 이글벳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하림이라는 그런 닭 만드는 회사죠. 그런 회사도 괜찮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소리야? 닭이 없으면 사람들이 닭을 안 먹는데 왜 좋은 거지? 그게 지금 치킨 업체는 진짜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닭 가격이 너무 낮대요. 그래서 항상 적자거든요. 그런데 닭 개체 수가 줄게 되면은 닭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 가격이 되게 높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률, 매출액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돼서 흑자 전환도 혹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네, 그래서 이제 할인 같은 기업은 앞으로도 혹시나 오를 확률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왜냐면은 닭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 할인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웃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김홍국 할인 회장 바이든 취임식 초청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때 한 20%인가 그때 상승한 길이 있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바이든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고 그 회사의 가치가 20%가 상승을 한다는 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바이든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다 회복을 했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을 던지면 다시 저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능력시험이 미뤄져서 12월 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전에는 이럴 때 있으면은 메가스터디나 그런 주식이 움직였는데 올해는 딱히 안 움직인 모습이죠. 올해는 딱히 영향이 없었다. 항상 매년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관련주가 옛날에는 엄청 올랐지만 최근에는 아이스크림 관련주는 움직이지 않죠.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돌고 돕니다. 항상 절대 역시라는 건 없고요. 삼성전자의 힘, 코스피 사상 첫 2800 돌파, 비트코인 또 최고가 3100만원, 코앞,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었죠. 우리 폐장을 했을 때 코스피가 2873, 그 다음에 코스닥이 968.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코스피가 3000이 넘을 거고 코스닥은 1000이 넘을 거라, 네, 의심치 않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는데 모두들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다 오르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 지켜주는 건 여러분들이 하신 그 공부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모든 일을 다루지 못했으나 올 한 해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린이,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해 복을 레버리지로 받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기린이었습니다.